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5일 오후 3시 54분입니다. 이 주초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수석 그리고 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합니다. 남이 적어준 문서를 주로 읽는데 그 내용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과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고 국익에 배치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소개할 때마다 제가 정말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소개를 해야 되느냐. 그러나 대통령 이야기인데 소개 안 할 수도 없고 오늘 또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요새 국민들을 향해서 신경질을 내고 있습니다. 양산 사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좀스럽다. 그 정도 합시다. 좀스럽다는 욕설이죠, 사실. 욕설을 하더니 오늘 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즉, LH 사태로 야기된 이 토지 문제에 대해서 정쟁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정쟁으로 삼지 않는다면은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언론이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데나 대고 정쟁 삼지 말라고 합니다. 정쟁이라는 것은 정치적 정점이란 뜻입니다. 아니 정치하지 말자는 이야기고 그러면 독재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문제를 삼으면 그게 정쟁이 되니까 나쁘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오만과 독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문제를 놓고 부동산 적폐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 여기 또 적폐청산이랍니다. 아니 자신이 지금 적폐가 되어 있는데 적폐청산을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아니 적폐 중에 적폐가 선거 부정 아닙니까? 자기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하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무리를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데 그래하여 지금 당시에 청와대 근무하던 사람들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울산 선거 부정 사건인데 이건 지금 재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이거는 청와대 적폐 아닙니까? 그 청와대 적폐도 청산하지 못한 사람이 또 부동산을 적폐로 봅니다.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 아니 부동산 거래를 법대로 투명하게 하면 되는 거지 또 무슨 새로운 법을 만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법 집행을 정확하게 하면 되고 지금도 검찰 2,000명이 전문가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를 왜 안 시킵니까? 검찰 보고 수사본부 차려가지고 이 사건 해결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근사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왜 안 합니까? 그런데 어디서 또 적폐를 찾습니까? 이분이 적폐청산 이러면 꼭 죽어나가는 사람이 생깁니다. 죽어나가는 사람이 생겨요.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만한 이야기죠.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 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적폐 청산한다면서 정치 보복하고 그게 그 자리에 이 정권의 신적폐를 더 두껍게 더 무겁게 쌓은 사람이 임기 1년 놔두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 왔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반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 지금 당장이라도 검찰 수사본부 만들으라고 그러면 되는 거지. 전문가가 나서야 될 것 아닙니까? 수사 경험이 없는 저 경찰을 앞세워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청산이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주기 바란다. 아직도 이 촛불 하는데 이 대한민국이 지금 배화교입니까? 불을 숭배하는 교를 믿습니까? 아니면은 이것하고 촛불 정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부동산 적폐청산이 촛불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랍니다. 촛불 정신은 아무데나 갖다 댑니다. 아무데나. 촛불 꺼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왜 굳이 불을 이야기한다면 횃불 정신이라고 해야지. 바람 불면 다 사그라져 버리는 촛불 정신을 어떻게 구현합니까? 촛불은 꺼지기 마련인데,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 이건 협박 아닐까요? 국회가 이걸 정쟁으로 삼지 않으면 국회 해산해야 되고 야당 해산해야 되죠.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항상 이렇게 합니다. 이 좌익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 해결하면 될 텐데 거기에 포장을 합니다. 어떤 살인마가 있었으면 이 나쁜 사람이다.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왜 이걸 방지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을 살인마로 만든 사회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딱 이 꼴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LH 사건만 분명하게 해결하면은 본때를 보이면 될 것 아닙니까? 전문가를 투입을 하라 이겁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정부는 예정된 공급 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등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우리 이 서울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걸 보니까 말이죠. 조선일보에서 한 걸 보니까 서울 시민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10점 중에 제로라고 했어요. 빵점이란 겁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란 게 뭡니까 도대체 그 핵심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 뭡니까? 집값을 안정시키는 거죠. 집값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공급을 많이 해가지고 집을 좀 값싸게 구할 수 있고 전세 사는 사람들 또는 월세 사는 사람들이 보호받도록 하는 이런 투명한 정책을 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그런데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양극화 시각으로 접근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집 많이 가진 사람, 큰 집 가진 사람을 무슨 타도 대상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하고 하니까 시장이 반발한 거 아닙니까? 시장의 작동 기능이 별도로 있는데 이게 시장의 원리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발해가지고 몸부림을 치다가 보니까 집값이 터무니없이 오르고 여기에 대책을 내어놓을 때마다 그게 부작용이 생기고 하던 차에 LH 사건이 터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작은 사건입니까? 양산 내 퇴임한 이후에 집을 짓는데 왜 굳이 농지를 선택하느냐 이겁니다. 대지가 있는데 대지에 집을 지으면 안 됩니까? 꼭 농지를 형질 변경해서 지어야 합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무리가 생긴 것 아닙니까?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민인 것처럼 해야 농지를 구입할 수 있으니까 자연히 허위 공문서를 만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에 집을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결국 특검까지 했지 않습니까? 특검까지. 아니, 전임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하게 하면서 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느슨하게 합니까? 느슨하게 합니까? 그래 놓고 문제를 삼으니까 신경질 내면서 좀스럽다고 하더니 또 오늘 나와가지고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을 적폐로 또 몰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뻔합니다. 세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인간의 원리가 있는 것이고 부동산에는 부동산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무시하고 위선적으로 명분론적으로 사람 잡으려고 또 자기 편 아닌 사람 잡으려고 이렇게 접근하면은 그 부동산이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부동산의 반란입니다. 지금 부동산의 반란으로 이 정권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부동산의 반란으로.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은 미국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인권 운동했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무심하게 대하느냐.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미국의 고관들이, 한반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게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물을 볼 때 위선적으로 명분론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그게 그 사람들 패거리 속에서는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은 시장에서는 안 통한다 이겁니다. 부동산에는 안 먹힌다 이겁니다. 아니, 부동산에 명령을 내립니까? 부동산 앞으로 집값, 땅값 올리지 마 하면은 부동산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라고 대답을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오만을 버려야 됩니다. 위선을 버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